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피에 빠지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에 빠지다 티코드입니다. 커피에 빠지다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드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두를 구입해서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원두를 선택하시면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원두를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할 원두와 핸드드립으로 추출할 원두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추출 방법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원두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정에서 구매한 원두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추출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기 첫 번째, 좋은 생두. 여러분, 커피는 농산물입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커피는 원산지와 등급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있고 해마다 그 작황이 다릅니다. 나라별 커피 등급의 기준도 다 다르죠.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좋은 등급의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나라별 커피의 등급에 관련된 사항은 이 표를 참고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중남미 커피는 마일드한 편이고 아프리카 커피는 개성이 강한 편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커피의 품질을 얘기할 때 스페셜티라는 것과 COE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스페셜티란 수확한 생두를 로스팅해서 공인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 점수가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특별하게 맛있는 커피라는 뜻이죠. COE 커피라는 것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그해 수확한 커피를 평가를 하는데요. 높은 점수부터 순위를 매겨요. 예를 들면 2019 브라질 COE 넘버 4라는 식으로, 이 얘기는 2019년 브라질 전체에서 평가 점수 4위를 한 커피라는 뜻이고요. 스페셜티보다도 더 특별하고 맛있는 커피라는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기 두 번째, 커피 가공법. 커피 생두는 커피 체리 열매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을 여러 가지 가공 방법으로 커피 생두를 얻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가공 방법이 워시드입니다. 커피 체리를 물에 담근 후에 과육을 벗기고 생두만을 말리는 방식인데요. 생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깔끔한 맛이 일반적인 거죠. 두 번째는 내추럴 가공법입니다. 수확한 커피 체리를 과육이 있는 상태 그대로 말리는 방식으로 다양한 자연의 유기물질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렌지, 블루베리, 복숭아, 자두 같은 풍부한 과일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커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니 프로세싱인데요. 워시드와 내추럴의 중간 정도의 방법으로 과육을 완전히 벗겨내지 않고 조금만 벗겨내는 방식으로 워시드와 내추럴의 특징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가공된 허니 프로세스 커피는 꿀과 흑설탕의 단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기 세 번째, 신선한 원두. 신선한 원두란 무엇일까요? 바로 로스팅 일자입니다. 가장 최근에 로스팅한 커피일수록 좋다는 말이죠. 물론 원두를 숙성을 시켜서 추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선한 원두를 구매해서 내가 숙성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원두들은 주문 후에 로스팅을 하는 방식으로 미리 로스팅 되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문을 하면 로스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커피에 빠지다. 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기 네 번째, 로스팅 포인트. 자, 로스팅 포인트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커피를 볶을 때 원두의 색이 노란색에서 갈색, 점점 어두운 색깔로 변해가는데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원두가 변하는 색의 정도를 로스팅 포인트라고 합니다. 로스팅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8단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very light, light, moderately light, light, medium, medium, moderately dark, dark, very dark. 두 번째는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로스팅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로스팅 포인트가 생두가 가지고 있는 커피의 향미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기 반응의 향입니다. 생두가 유기물로 살아있을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 유기 반응의 결과로 꽃, 레몬, 살구, 사과, 꿀 이런 향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갈변화 반응의 향인데요. 로스팅 과정 중 생기는 당의 갈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일반적으로 밀도 있는 향기이며 로스팅 진행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향기가 납니다. 갈변화 반응의 향에는 바닐라, 버터, 캐러멜, 다크초콜릿, 구운 아몬드, 구운 땅콩, 헤이즐넛, 호두 같은 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배전 단계에서 오는 향기 성분인 건열 반응인데요. 건열 반응의 향에는 삽목, 우리가 히노키라는 거, 그게 삽목이에요. 정향, 이건 치과에서 나는 그 냄새고요. 후추, 메가 엿기름, 단풍나무 시럽,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죠. 그리고 담배 등의 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향 결점인데요. 커피 성분의 화학적인 변화 또는 변질에서 오는 향기로 커피에서 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흙, 지푸라기, 가죽, 연기, 의약품, 고무 등의 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향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할까요? 바로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이런 향미 그룹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로스팅 포인트가 라이트에서 다크 포인트로 진행할 때, 즉 밝은 포인트에서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커피 향은 유기, 갈변, 건열, 향 결점의 그룹 순서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트에서 다크로 갈수록 커피 맛의 변화는 신맛에서 단맛, 쓴맛의 느낌으로 순서대로 변화를 하는 거죠. 따라서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가 라이트 할 때와 다크 할 때 어떤 느낌의 향과 맛이 날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린 로스팅 포인트로 로스팅한 원두가 맛있다는 말입니다. 유기향이 풍부한 생두를 다크하게 로스팅하면 그 생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기 다섯 번째, 커핑 노트 및 향미 그래프. 커핑 노트란 것은 로스팅을 하고 난 뒤에 커피에서 나타나는 향미를 표현한 것인데요. 생두나 원두를 판매하는 곳에서 대부분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두 판매 업체는 일반적으로 향미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산미, 단맛 등 맛에 대한 것과 아로마와 바디, 마우스필, 밸런스 같은 정보를 다각형 그래프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한 로스팅 포인트와 향미 그룹을 참고를 하면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와 커핑 노트 향미 그래프를 보고 어떤 원두를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커피에 빠지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원두를 구매할 때 앞에서 말한 5가지 정보들을 자세히 제공하는 원두를 선택을 하고요. 자신이 선호하는 커피 향미에 해당하는 원두를 구입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맛있는 원두를 구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커피의 과학적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모든 커피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에 빠지다 티코드였습니다.